실제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에너지인데,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방법 중에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의 에너지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계속 많이 움직이고 변화시킬 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방희님께서 굉장히 많은 벽을 깨셨고 알을 계속 깨시면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실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닉네임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닉네임. 그 닉네임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닉네임을 지으실 때 굉장히 잘 지으셔야 되고, 그 닉네임을 한번 지으시면,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그 이름을 계속 쭉 사용하시면서 나답게 글을 써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님이 갖고 있는 그 이방인이라는 그 세 글자의 그 닉네임 힘대로 지금 가신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과 꾸준함으로 100일 동안 글쓰기를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100일 동안, 딱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시고 하셔서 그 이야기도 좀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이하시고요. 네, 이방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지혜님이 소개해준 이방인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주신 지혜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은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뛰어나거나 글재주가 좋거나 글을 엄청 멋있게 잘 쓴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어, 이 강연을 할 수 강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지라는 조금 염려도 됐지만, 제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글을 써왔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시고 또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는 40대 중반을 달려가는 또는 또 전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오늘로써 153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아마 200일을 훌쩍 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전주에서 오랜 시간 학교, 학생, 이렇게 많은 뭐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여기 있고 아이들까지 이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대학 신문 기자 활동을 했었어요. 사회부 사진부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 와중에 교직 이수를 해서 횟수로 한 5번 정도는 봤는데, 실은 선생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저에 대한 그런 좌절감을 가장 크게 경험한 거라, 어찌됐든 그런 자신의 그런 꿈을 조금 포기한 채 지역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입사하고 부부 직원으로 또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워킹맘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는 육아휴직 중에 있어요. 지금 딱 26일 차고 제가 1월 1일자 복직을 예정 중에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글쓰기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블로그 작가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작가라는 말을 하기 쑥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그 강연을 통해서 작가라는 저희한테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 여기 자신감 있게 블로그 작가, 나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글을 쓰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40대부터 제가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매몰돼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큼 저한테 돌아오고 나름의 패배감? 그리고 어떤 쓸모가 없어진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돈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질 줄 알았는데 제 마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리고 소비가 너무 일상이 되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너무 무게감 있게 주다 보니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난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잘 살고 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궁금증과 의문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이 저에게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젠가 한 번씩 글을 썼던 블로그에서 나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계기로 우연히 만난 그것도 블로그 이웃도 아닌데 제가 사실은 지혜님 블로그를 꾸준히 보고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에 댓글을 달렸던 사람들의 글을 막 하나하나 타고 갔는데 우연히 보게 된 나윤서님.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나윤서님과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리고 그녀와 저의 그 간절한 바람이 나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새벽에 기록 그리고 나를 마주하며 이렇게 사건 선언 그 새벽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평일 주말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일상을 공유하고 응원과 위로 지지를 받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 120, 127 동안 음, 학원 선언 감사의 글을 나누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과정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새벽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느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나연서님과 함께 썼던 학원 선언 글이 저한테는 아주 와닿지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게 쓰는 게 맞는지 계속 의심을 갖는 과정에서도 결국에, 결국에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의 말, 그리고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말, 또는 나의 가치를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말들을 적어가면서 나를 잊고 있었던 나의 글,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덕분에 그런 점점 좀 자유로움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금방 앞서서 지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것도 이방인으로 거듭나기. 실은 전 오래전부터 이방인이라는 아이디를, 닉네임을 쓰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앙드레 까미라는 작품을,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음, 그때 좀 도취해 있는 상태에서 썼던 애정하는 닉네임이었는데, 실은 이런 나름의 저한텐 부여되는 의미 있는 글이라고 하지만, 닉네임에 대한 조언을 좀 부정적이고, 이건 조금 블로그 글쓰기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은 그런 계속 부정적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맞나?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고, 거의 100일간 가까이 쓰면서도 의심은 계속 갖고 있었지만, 어, 하지만 그 자유로운 글쓰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아이디 닉네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가치, 그리고 직장, 가족 또는 주위의 시선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항상 평가받는 부분에서 제 자신이 많이 답답해하고 깨부시려고 했던 마음을 아마 이방인으로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일탈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이방인뿐이야 라는 걸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글로서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가치를 또 알아주는 곳에서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닉네임을 바꾸지 않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 때 잊지 못하는 아이디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이방인이라는 닉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글을 써내려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글을 쓴다는 덕분에 저한테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제 자신도 지금도 그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눈을 뜨고 바로 그냥 학원 선언을 쓰기 위해서 노트가 펴져 있거든요. 그런 이제 나 자신을 세팅하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단순히 저의 루틴과 습관, 어떤 주체적인 삶의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나의 성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분들의 성장을 통해서 저도 자극받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돈그릇 사기로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음, 실제 여러 가지 모임, 강연 등을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좋아하는 일로 변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 돈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저한테 중요하고 절실하고 간절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던 계기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험차 말씀드린 건데, 전 사실 주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실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한다는 게 가장 어렵지만, 그, 이 실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실천하고 한번 배우고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에 경험담이 얼마나 저한테 값지게 도움이 됐는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비움 프로젝트 나윤서님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거는, 잠시만요. 실은 가장 제가 간절히 바란 것 중에 하나가 비움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나윤서님이 비움에 대한 중요성을 주위 사람들과 돕고, 그럼 자신의 비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런 실천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고, 저의 일상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드렸고요. 실제 지금 비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나윤서님은 엄마를 위한 새벽 사용 설명서라는 전자책을 또 발행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저도 전자책을 좀 발행하고 싶다라는 또 욕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챗GPT 호비니님은, AI 시대라는 시대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되게 무지하다는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그 챗GPT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덕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다양한 독서 강연이나 후기를 많이 작성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경제용어 챌린지 지난주에 그 펜클레어 님이 하셨던 그 부분도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돈글에서 전 글전시의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음, 터닝 포인트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의 기록 나와 마주하며 감사함으로 채워갔다라는 주제로 많은 분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갔던 거에 가장 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덕분에 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되게 감사하다는 걸 많이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70일 글쓰기 챌린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인생의 목표로 더 구체하기 위해서 저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 제가 이 과정에서
글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록의 힘, 글이 나를 바꾼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 나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고 글쓰기로 저한테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전하는 삶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써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제 자신의 목표가 전자책, 그리고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어! 라는 저의 목표나 꿈이 더 간절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고요. 그리고 써보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고, 쓰면서 완벽해지는 게 글쓰기라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제 자신이 더 채워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는 게 글쓰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꾸준히 하다 보니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글쓰기라는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단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싶고 기회를 찾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음, 제가 실은 아까 학생 기자를 해왔지만 이 여부로는 정말 못하겠어 라고 해서 저는 임용을 준비했었거든요. 기자 생활을 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 다 될 수가 없다는 거 알지만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그때 당시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피했던 것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앞으로 꾸준히 해가면 저한테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글쓰기를 모두 완주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방인님 이제 글쓰기 하시고 이제 전자책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셔서 지금 전자책을 이렇게 쓰다 보면 떠오르는데 제가 요즘에 또 읽는 새로운 책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하시다가 많이 올라오거나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고를 수용할 공간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사고가 그냥 일어나도록 놓아두고 그 모습,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모두 인정하는 건데 제가 이제 좀 두 번째 종이책을 실은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이책은 지금 3교환을 들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 종이책이 실은 끌어당김 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책을 읽다가, 이게 원래 작년에 읽던 책인데 지금 다시 읽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제 모임이 좀 잠재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지만, 어, 최근에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물론 제가 이제 그 끌어당김으로 뭐 이제 그때 자청님이나 아니면 뭐, 부하시님이나 아니면 뭐, 또, 김승호 회장님이나 이번에 그 티피리스랑 연락된 거나 실은 존 아사라프하고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마음속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의심은 끊임없이 저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고리를 한번 끊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은 학습된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에서 태어났으면 배급사이기 때문에 사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덜할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그 불안감을 끊어내고 종이책이 가장 그 잠재의식 단계가 있거든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잠재의식 책이 있고, 여기까지 보다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좀 토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역겨워서 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책들도 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런 어떤 부분은 이제 성경 부분이 너무 딥하게 있어서 꼭 그 종교적인 관념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책을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어, 게- 계속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1100일이 돼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의심이나 두려운 상황마저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이 올라오고, 그리고 더 빨리 열리는 방법은 갑자기 끌어당기는 강의하는 건 아닌데, 돈 끌어서 그 말로 뱉으세요. 말로 어떻게 뱉으냐면, 가족분들한테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왔던 나의 어떤, 본래의 과거의 나의 습관들이 이제 나를 알아차리잖아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 라면 그걸 끊어내는 방법 중에는 말로 고마워. 이렇게 미안해. 사랑해를 되게 오글거리지만 계속 뱉어내다 보면 과거의 내가 사라지고 현재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실은 의심과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된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도 끌어당김을 이제 제가 시작한 지 3개월 됐을 때 제가 적었던 금액 액수가 있어요. 그때 쓰다가 제가 펜을 놓고 끌어당김을 중간에 멈추고 글을 못 쓴 게 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다 찢어버렸거든요. 찢어버렸다기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언을 내가 적고 있구나. 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겠죠.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라고 했다가 이게 열리는 무의식이 다 받아들여지고 열리는 구간이 와요. 큰 돈을 적어도. 그래서 실은 학원에 끌어당김이 대가들이 쓰는 끌어당김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대입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뭐냐면 성취를 하셔야 돼요. 작은 성취를 지금 제가 70일 과정의 글쓰기 같은 것들을 이뤄내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개, 그다음에 전자책 완성, 그다음에 전자책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어 보고 판매하고 강의를 해보는 그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무의식이 사라져요. 왜냐면 해냈다는 성취감이 각인이 되니까 과거가 사라지고 현재로 딱 들어맞아서 각인이 돼버리는 거. 내가 해냈구나. 70일을 해냈구나.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 과거가 사라져요. 현재에서.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믿음의 끌어당김이 부정적인 삶을 끌어당기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뇌가 실은 걱정하는 뇌랑 원치 않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원래 태어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끔 태어났는데, 그거의 고리의 프로그래밍을 실은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100일 가지고는 안 되고, 음, 2년 정도? 제가 보니까 2년 정도 걸리고, 이게 되게 재미난 게 투자자들 레이달리오 책, 이제 벽돌책이 있는데 레이달리오의 제가 원칙 책도 읽어보고 변화하는 세계질서 책도 읽어봤는데 원칙 책에 그게 적혀 있었어요. 레이달리오의 원칙 책에 비슷한 얘기를 적었어요. 이건 레이달리오는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 자기 개발하고 결국 실현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1년 6개월 이상 정도 뭔가를 이렇게 아마 그걸 설명은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사람의 체계로는 어떤 무의식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기서도 그렇게 글을 적었구나. 투자자들도 레이달료도 처음 서문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맛봤다고 얘기를 적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맛보는 게 대부분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데
음,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30번 실패하는 값은 그냥 간다라고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30번 실패하는 값에 대해서 감정은 이미 분리되어 있고 100번 실패하고 심지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 정도 버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한 천억 억 정도 버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실은 그,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100번 실패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순간도 없고, 나마저도 내 편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순간까지도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그 정도까지의 실패는 알을 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교사로 살아왔을 때랑 지금 이거를 하면서 더 많은 실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분리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감정 분리를 나 자신의 내 삶 자체, 나라는 사람이란 자체의 감정을 온전히 뒤집어 써서 태스크의 잘못된 실패를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이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두 개를 되게 잘 분리한다는 거 알았어요. 내 삶은 흘러가고 나라는 인간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태스크, 일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어떤 태스크가 실패했을 뿐이지 내 삶이 망가진 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이 망가지면 내 태스크, 나라는 인생은 끝났구나를 동일시하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를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두 번, 세 번 하고 투자 망했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들 보시면 주식 투자 처음에 어떤 분 하시는 거 보니까 5천만 원 그냥 잃으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지금 투자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돈에 대한 그, 어떤 저는 사실 돈이 마이너스여도 지금 제 마음속에는 마음이 어떤 지옥이나 힘든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제 삶에 이 돈은 지금 전혀 필요치 않는 돈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르게 모아둔 어떤 비상금 통장에 여유의 돈도 마찬가지지만 여유의 돈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이 있다고 느껴지면 실은 그만큼 빈 공간에 돈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학습받은 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학습이 되게 무섭게 우리의 세뇌를 당하는 어떤 게 있어요. 돈을 아껴 써야 돼. 돈이라는 것이 줄어들면 불안한 거야. 통장에 잔고가 들어들면 내 인생이 불안해져. 이런 세뇌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실은 국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도 해요. 아껴야 잘 산다라는 프레임이 이미 국가에 씌워져 있죠. 근데 부자들은 국가에서 씌워준 프레임을 안 가르쳐 주고 가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게 교육이 잘 돼 있는 게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돈을 줘요. 물건을 팔아보라고 경험을 시켜줘요. 투자를 해보라는 어떤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사실 돈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랜딩 하면서 제가 글쓰기 브랜딩하고 수익하신 분들한테 제가 제 블로그 말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스터디 오시는 분들한테 어, 네. 어떤 글이요? 글 써도 오늘 수업이요? 아, 열심히 달려오다 부정이 들어왔고 이상이 좀 들어오세요. 네, 이거 실은 운이 바뀌는 징조인데요. 아, 이거 넘기셔야 돼요. 이거 실은 몸이 아프려고 이미 아프다고 생각이 그쪽으로 가셨고요. 경계하는 타인의인데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면 아픔이 같이 밀려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운이 바뀌는 순간에 몸이 아프거나 무기력해지는 순간도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넘어서야 할 사점일 수도 있어요. 두 케이스예요, 두 케이스. 열심히 달려와서 번아웃이 오면 실은 쉬어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쉬셔야 돼요. 나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그 구본 형님? 나연구소를 제1세대에 차리셨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그분이 실은 지금 나다움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창시자 같거든요. 그분도 나의 날이라고 해서 아티스트 웨이에 이제 줄리아 카메론이 얘기했던 아티스트 데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줘라. 쉼의 날이거든요, 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에 자기만의 쉼의 시간을 가져요. 낮잠을 꼭 잠을 잔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무조건 잘 챙겨줘야 되고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저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성장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실은 생각이 일반 사람은 아니 거의 그 전 세계에 단 1%도 아니고 0.01%의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냥 완전히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은 음,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의 경지고 이거 지오브레님이 이 경지를 넘어서고 싶으면 이거 지금 중요한 때이라는 걸 느낌으로 이미 아셨다면요. 건강이 실은 아파져서 한번 내 건강이 이상 신호가 오는 거 운을 한번 뛰어넘는 거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운 공부하다면서 알게 아픔이 온다는 건 그 다음 단계 포지션으로 내가 더 상위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픈 데를 이미 알려주고 너 여기에 네 몸에 여기 이런 거 이상 신호가 있어. 여기에 어떨 때는 수술도 시켜줘요. 몸이 미리 수술하게끔 아니면 그 이렇게 암이 생겨서 뭔가 여기 이거는 실은 제가 이제 운이나 이런 양자나 이런 걸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몸이 굉장히 아파져서 수술하게끔까지 하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끔 하거든요. 고명환 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실은 그 고비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간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있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다음번 상위 차원으로 가기 직전에 내 몸 점검하라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밸런스에 워라밸을 차리고 건강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 건강이 그렇게 극심하게 깨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한 단계 높이 상위 차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걸 겪는다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그릇으로 내가 그릇으로 넓어지는 그 상위 차원으로.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스터디 시간에 브랜딩 오프라인 시간에 이런 일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브랜딩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돈을 벌겠다고 되게 아이러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모임이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과 돈을 받아들여지는 것, 돈에 대한 그 사랑과 당연히 돈하고 치환되고 비싼 돈을 받아도 내가 아무렇지 않아서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가 돼야 실은 그 과정이 태스크가 한번 거쳐져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1년 동안 같이 하는데 이 태스크가 안 거쳐지면 결국에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재의식을 제가 좋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을 더 늘리고 싶으면 실은 이 잠재의식의 무의식 중에 돈에 대한 어떤 막히는 생각은 반드시 뚫고 가야 된다. 음. 아니면 돈을 뛰어넘는 상위 차원의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가치가 돈을 뛰어넘는 상위 차원의 뭐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몇 개월 만에 10억 버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보다 또 자기 개발비를 더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쓰였어요. 막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치를 끊으시면서까지 이제 사람들을 다 수업으로 다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어, 돈을 쓴다고 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음, 돈을, 자꾸 돈이 있으면 자꾸 누구한테 돈을 주고 돈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쓴 만큼 돈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결국 사람의 생각대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쓰면 쓰는 대로 다 사라져요. 그리고 월급은 모은 대로 차곡차곡 저축만 하고 살아서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돈 버는 방법 중에 저는 투자를 딥하게 하지 않았고 이런 거 돈이 항상 모아지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교사에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데 덕을 많이 쌓으니까 저는 돈이 저에게 돌아온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선 보시라고 그러고 그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이제 기버라고 하죠. 기버. 예. 기버의 정신인데 마태복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대접하라 그러고 이제 카르마라고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서 준 만큼 돌아온다. 이게 근데 브랜딩에서도 똑같아요. 브랜딩도 요즘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뭐 시스템이 자동으로 나왔나 봐요. 이거 뭐 댓글 누르면 무료로 무슨 뭘 자료를 줘요. 한테 먼저 주잖아요. 준 만큼 다시 돌아오는 그 시스템을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철학적인 어떤 사상 대부분 이 메커니즘만 어떤 철학인 공통적인 것만 알면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의 글을 먼저 주면 그게 사람이 자석처럼 내 글을 읽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 방법론이나 내가 깨달은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how to 아니면 남다른 생각을 적으면 그 생각을 읽고 싶어서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자주 연습해 보시는 거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텐데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 오늘은 제가 그 정체성과 관련된 강의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가시나요? 제가 이거 좀 글밥이 좀 많은데 그래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브랜딩 할 때 강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곧 나올 책에서도 담겨진 내용이기도 한데 내 정체성이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정체성을 표현하시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큰 정체성 1 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처음에 뭐로 여러분 누구세요? 그 이름을 적어보시면 나는 누구,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 글을 쓰면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편하게 적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 그냥 막상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닉네임이 되게 중요해요. 닉네임이.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우주의 중심이다. 너무 멋지네요. 네. 또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 나는 님은 누구실까요? 올리브님은 누구실까요? 연결고리다. 나는 연결고리다. 네. 또 청소년 마음새님 나는 누구인가? 마음 성대. 네. 아 이런 게 되게 근데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신기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나는 내 이름 얘기한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이름은 직업은 뭐뭐이고 뭐 이렇게 나는 평화주의자다. 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내 정체성이 결국 어떻게 나올까요? 글로 나오잖아요. 내 정체성이 결국 글로 나와요. 올리브님 한번 꾸준히 나아가는 예술가. 이게 결국 글로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제 마음속에 요즘엔 지웠어요. 옛날에 하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세계 자기계발 구루가 아직도 마음속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때서? 예, 그러니까 그 자꾸 그 외부 사람들은 제가 약간 이제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자꾸 세계라는 어떤 세계와 연결된 그런 뭔가 떠올라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를 하시고 앞으로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평화주의자니까 어떤 거에 대한 평화주의자일까요? 마음의 성장을 꿈꾸며 행복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행복하실까요? 그 구체적인 행위와 내가 그걸 묘사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한 3개에서 5가지 이내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게 결국 행복해. 지금 추상적이잖아. 나는 우주의 중심인데 그 우주의 중심에 내가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나는 글을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그게 되게, 그 얘기를 써온 지가 벌써 이제 1000일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다 두 번째 종이책을 또 내고 싶고, 일단 4권까지는 좀 연달아서 내보자라는 게 제 마음속에 이제 딱 생겼어요. 최소 4권까지는 종이책을 내자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지금은 안 믿겨지고 무의식 속에 막 잘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글을 뛰넘는 순간 글이 엄청 잘 나와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플러스로 넣어도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예요. 글 쓰는 사람들은 뭐죠? 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슨 정체성을 넣으시냐면 나는 생산자다. 컨텐츠의 생산자. 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처음으로 항상 우리는 살면서 뭐만 받아들여?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받아들였잖아요. 컨텐츠 소비, 음식, 뭐, 요리, 뭐, 길 가다가 돈 있으면 소비. 이제는 소비를 지우세요. 과거의 소비는 지우고 정체성에 나는 생산한다. 뭘 생산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생산한다. 그다음에 글을 생산한다. 창의적인 걸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샘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떠올라서 글감으로 또 쓰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오래오래 하시면. 예.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이제 이 종이책을 써가기 위해서 브랜딩 관련하면서 스터디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을 100명을 봤거든요. 100가지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극적인 순간에 이게 있어요. 그래, 결심했어. 나 인생 바꿀 거야. 아니면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다다르는 순간에 자기 삶을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미션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 이건 제가 하는 저만의 그 기법인데요. 저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제가 걸어놨어요, 실은. 제가 조금 성장이 빨랐던 이유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오늘이 나의 하루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부분까지 제가 할 수가 없고, 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거침없이 내가 1년밖에 없으니까
버킷리스트처럼 원래는 그 비전보다 더 유한한 삶이라는 게 제 몸에 들어오니까 유한이 삶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끝나니까 못 해봤던 것들 1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퇴사. 그 다음에 아시트 차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을 실은 이제 더 배우고 싶었던 건데 못 배우고 참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지금도 아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사는 과정에서 제가 저 스스로 어, 뭐 자동차도 막 실은 한 16년 동안 안 쓰던 차를 계속 쓰기도 했고, 옷도 저를 위해서 안 사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감가상각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잘 안 사고, 나를 위한 투자나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 이제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더 기쁨이 있어서 아마도 대신에 이런 건 있죠. 공간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공간을 내가 써볼 거야. 이런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분란이 와요. 끌어당김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크게 끌어당기면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이게 있어요. 무조건 정반합인 것 같아요, 삶은.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안 좋은 게 따라와요. 당연히.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미 수용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둘째가 뭐 엄마 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쫓아와요.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은 이제 막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유 다행이다. 뭐 둘째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 아이들하고 온전히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대신에 아이들이라고 그 짧게 있는 순간에는 아이들하고 되게 엄청난 온정의 사랑을 진하게 주고받는 그 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제 거에 몰입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보통 블로그에 있는 그 엄마로서의 살아가는 삶 말고요. 실은 제가 이제 사업가 엄마들, 성공한 엄마들을 찾아다녔어요. 애기 엄마인데 저보다 어린데 영어 학원을 6개 차리고 이제 체인점 분점을 내거나 이제 더 저 위에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봤더니 육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게 보통 엄마들은 엄마와 나와의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실은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삶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약간 감당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근데 그렇다고 그 집 아이가 잘못 컸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기가 되게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봤더니 엄마는 엄마의 사업을 확장은 해가지만 아기에 대한 사랑은 또 온전히 아기에 대한 사랑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결국에는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극소수긴 한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기도 했고 불행한 순간에 이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글쓰기 모임을 들어오신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내 삶을 지금, 지난날 삶하고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진짜 많이 얘기해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리고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어, 정말 많이 하고,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부회답에서 이런 변변치 못한 인물이 될까라는 거 내면에도 단단하게 자리 잡았고 근데 여러분 열망이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인물이 되고 싶고 어떤 꿈틀꿈틀 거리는 그 열정이 강렬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평가를 동일시하지 마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이 뭐라 하는 그 평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부모님이 바뀌신,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제가 이거 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절대 학교 못 나가고,
남편도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저를 바라봤던 이거 이제 명상과 관련된 건데 그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관념이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게끔 응원해주는 순간도 한 3년이 지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모질이라고 그러고, 엄마로서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핍박도 이제 실은 이제 막 받아가면서 같이. 왜냐면 너무 여기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나 스스로, 내가 괜찮으면 되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근데 이게 문장이나 책으로 그 문장이 나와도 내가 겪을 때 또 다르거든요. 내가 그 순간에 겪는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다 끌어내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실은 어제인가 오늘 제가 적었던 그 정경님? 엠버라이 님이 그 회사 24년 다녔던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끌어내렸대요. 절대 나갈 수 없게끔. 정말 막 크랩처럼 못 나가게끔 계속 방해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번에 바뀌게 된 그 계기가, 근데 이제 저랑 정경님 같은 좀 극단적으로 빨리 나온 상태이긴 한데, 그걸 서서히, 서서히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아니면 원래 정체성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면, 또 하나는 내 어떤 무의식 중에 돈에 대한 그 가치만 조금 잘 풀어 헤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대학 입시 때 원래 제 삶이 되게 무기력하고 잠을 그때 한 초저녁부터 잠을 잤으니까 학교 다니는 8시간 빼곤 잠만 잤거든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자서 제 주변 가족분들도 저를 다 포기했고 모든 선생님들도 저를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지금 같은 삶이 아니라, 어, 이제 인형 가서 공장 가서 눈깔 박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 아버지로부터 듣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아 제가 대학교 가는 걸 이제 부모님이 신경도 안 써서 포기하는 순간 제가 바뀌더라고요. 모두가 네, 제 정체성이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못 가면 이제 물론 좋은 환경의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나왔던 것 때문에 바뀌기도 했는데 브랜딩 이거 인플루언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작가나 이런 업으로 투자자로서 준비하는 시기가 가장 많이 저를 힘들게 정체성을 바뀌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많이 바뀌고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제가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한순간에 바뀌진 않고 대부분 빨리 포기하신 분들이 뭐냐면 한 방에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저도 한 방에 될 줄 알았어요. 전자책 만들면 내가 모든 게 다 성공일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고요. 6권 만들어도 안 되고요. 사실 지금도 저는 연구 중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치님이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도 공부하고 회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도 도태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더 공부할수록 그거를 이제 더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시작할 때는 내 말이 맞아라고 시작했다가 학교 선생님 때는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말 들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말도 맞고 그 사람 말도 맞아.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가 어느 하나 말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삶이고,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 상태로 살다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고, 정체성이 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예술가인데, 랄랄라님 같은 경우, 내가 예술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이게 꼭 글이 아니어도 되고, 그럼 랄랄라님은 이제 그림으로도 가실 수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거를 한 번 더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의 양식은 미술일 수도 있고요. 그림일 수도 있고요. 또 사진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예술은.
창의적인 거라. 그래서 내가 뭘로 표현을 하고 싶지? 그림이었나? 그림 중에서도 어떤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방인님이 평화주의자인데 뭐에 대한 평화주의자인지 더 쓰셔야 돼요. 어떤 분쟁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어쨌든 좀 이렇게 소음과 어쨌든 이렇게 투쟁되는 어떤 대립되는 거로부터 다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잖아요. 어떤 거로부터 평화주의자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정체성을 바꾸는데 대학교 시절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아무도 대학교를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다행히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립고등학교인데 대학교 못 가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끊임없이 정체성을 그때 바꾼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이럴 때 정체성을 바꿀 때는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나 점심 때나 혼자 계셔서 명상이나 뭐든 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음대를 가야겠다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음대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음악 시간에 성악으로 노래 불렀는데 만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녔는데도 일단 노래로 가보자. 이렇게, 어, 조금 도전적이게 바꿔온 것 같아요. 유일하게 잘했던 거 하나를 기억을 해서. 근데 최근에는 매번 제 선택에, 이거는 제가 이제 저랑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제가 매번 잘하는 것만 선택했던 건데, 좋아하는 거는 매번 포기했어요. 40살까지.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걸로 돈 벌 수 없다는 관념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걸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는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배우는 과정에서. 그거를 깨닫고,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끔까지 하려면 시간이 힘이 필요한데 그게 얼만큼의 시간이냐면 1만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D- 받고, D 맞고, 막 C- 받고, 진짜 글을 A4 용지 한 장 쓰는데도 3박 4일 걸려, 정말로, 정말 글쓰기만 생각해도 치가 떨려서 글을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글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저보다 더 잘 쓸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내면에 내가 정말 얼마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끌어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을 더 많이 온전히 믿을수록,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씨앗을 더 깊숙이 심을수록 내면이 외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더 많이 쓰셔서 쌓아가시면 돼요. 시간의 힘으로.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하고 끊임없이 실은 대화를 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은 이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그를 사랑하고, 글쓰기 사랑하고, 나의 내면에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것도 있어요. 타인이 요구하는 욕망과 내 욕망하고 나도 모르게 타인이 요구하는 욕망에 빠져들어가는가도 물어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분리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요즘에 좀 이런 거 좀 자유로워졌는데, 여러분들도 그 타인이 생각하는 욕망에 나도 모르게 그 욕망이 원했던 건지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가 기대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부응하는 삶이 아니어도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브랜딩이면 그걸 인정받는 순간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아의, 정체성을 물을 많이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자청의 역행자에도 써 있어요. 1단계가 자의식 해체, 2단계가 정체성 확립. 근데 브랜딩 모든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체성 확립이 다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끝나면 그냥 나갈 수 있다. 심지어 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는 아마 좋아하는 거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시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거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제 전자책이 이키가이가 있어요. 이키가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블로그로 3개월 만에 인생 180도 바꾸는 방법의 전자책이 이게 있어요. 이연이라고 이제 유튜버 이연 아세요? 미술가. 그림 그리면서 자기 인사이트 얘기하는데 80만 팔로워가 있죠. 90만? 유튜버 이연 치면 나오는데 그림 그리는데 자기 인사이트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육하원식의 정체성 확립이 있는데 이연이라고 자기가 이미 유명해질 거를 이미 상상을 한 거예요. 육하원칙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전자책에 해놨는데 저는 그 전자책으로 이키가이도 1년에 한 번씩을 했지만 두 번째로 이키가이 말고 육하원칙으로 나를 정의하는 방법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실은 전 저는 이현님이 하는 브랜딩 육하우칭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키가이보다 실은 더 좋아요. 육하원칙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 육하원칙으로 나는 누구인가? 왜? 무엇으로 나를 드러낼 것인가? 유튜브도 되고, 뭐, 그림으로도 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왜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현은 자기가 이미 유명해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가족들한테 자기를 알렸대요. 근데 실은 저도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 2022년 3월에 저를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시지 마시고, 감추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차피 내가 유명해질 거라는 걸 안다면 나를 드러내는 에 대한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책에서는 두려움을 어, 즐기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여기서 이 책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걸 믿지 말라 해서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네,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몰입? 그 몰입책 혹시 만약에 내가 몰입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황동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칙센트 이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몰입의 실은 브랜딩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글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몰입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멘탈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냐면요. 제가 학원을 하고 잠재의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멘탈이 너무 많이 털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이제 첫 1년 정도는 정말 멘탈이 정말 거의 뭐, 멘탈이 나갔던 적이 있는데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음, 그래서 잠재의식을 계속 보면서 제 멘탈을 끌어올렸고, 블로그 멘탈은 항상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일일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일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일비 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일일비 하는데 그거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학원 이번에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도 사실 좋다고 우리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의 그릇의 공간을 많이 받아들여 넣으면 실은 그것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것도 일일비하는 과정에 느끼고
아, 내가 부정적이고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전히 난 있구나. 두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느끼고 깨달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멘탈이 한 3년, 4년, 5년 정도? 5년 정도 우리가 아직 안 해봤잖아요. 5년 정도 글쓰기 안 해봤잖아요. 저랑 5년 동안 여러분도 5년 동안 살아남기 약속해요. 저랑.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블로그 하고 나서 1년 있다 다 그만두세요. 100일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6개월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1년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요. 5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왕 좋아하는 거면 5년 포기하지 말고 제가 전서연인가요? 진서연인가? 얘기 들어본 배우로 떴을 때가 15년인데 15년 만에 떴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뜨는 과정, 자청님 책도 그렇고 우리가 TV에 나와서 유명해지거나 어쨌든 뭐 사업가로도 뜨는 그 과정이 한순간이 아니라 보통 7년에서 11년 정도 사이가 되니까 그게 잭팟이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짧아지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AI도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AI도. AI로 떴지만,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그릇은요, 한순간에 들어오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내 그릇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내 그릇의 영향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도 한순간에 활약하고 반짝 빛나는 스타가 있다가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봐봐요. 롱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릇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멘탈의 근육을 계속 늘려가시면서 생각의 근육을 확장하고 정신의 근육은 늘리면 늘어날수록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력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정신을 갈고 닦아야 할 수밖에 없구나. 저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쪼그라들어요. 이건 저도 확신해요. 저도 이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명상하고, 아마 운동하고, 산책하고, 모닝페이지 적고, 명상, 아티스트 웨이, 그리고 운공부, 잠재의식 매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안 하면 쪼그라드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유 추가. 보통 이제 브랜딩 블로거 수업을 받으면 이렇게 해요. 하루에 100명 블로그를 이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유 신청을 100명. 근데 저는 100명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100명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최대 5,000명까지 서류 신청 가능하거든요. 이거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웃수가 5천 명이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조금 전문가라고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이웃수가 5천 명까지가 맥시멈이니까. 예. 더 전문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몇 년 차, 몇 년 차가 됐다 이런 거. 뭐 제가 교육 13년 했고 다시 체육학비가 12년이 아니라 13년이더라고요. 13년을 했고 글쓰기를 한 지 이제 지금 3년, 이제 4년 차가 돼가고 이런 연수의 사람들이 신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 1년, 10년의 여러분의 글쓰기 과정이 멈추지만 않으면 터지라고 생각해요. 피카소도 실은 99세 그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원래 그 가족들과의 삶에서는 굉장히 좀, 어, 되게 힘들게 한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그 손녀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종이책을 몇 년 뒤면은 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전자책은 저는 빨리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자책을.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2022년에 전자책 시작했고 2023년에 전자책을 이제 냈을 때 잭팟이 터진 여자분이 계셨어요. 한 세 달도 안 돼서 이웃수가 7,000명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그냥 그 순간은 반짝 떴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플랫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엄청 떠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런 블로그에서 생태계에서 지금 내가 늦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수도 여러분의 결하고 이웃을 맺으시는데요. 아무하고 맺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이웃을 맺는 방법은요. 책을 검색해서, 책을 검색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검색해서 그 책 서평 쓴 분하고 이웃을 맺어요. 예, 그게 저하고 결이 맞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아니면 조금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 글을 읽어서 저랑 결이 맞으면 이웃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결국에 결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안 그러면 제 글 안 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이 맞으신 분들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이웃 신청을 이제 많이 안 하고 실제로 서로 이웃은 3,000명도 안 돼. 2,500명 정도 되고 결국 제 글을 보시는 분은 저하고 결이 맞는, 결국엔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서평을 쓰신 분들 몇 개,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책을 여러분들이 쓰셔서 서평을 남기셔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 글을 보고 이웃을 맺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글 피드백을 좀 드릴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원래 지금 아까 태태님 거, 안 들어오셨는데, 태태님 거 일단 저희 한번 볼게요. 그, 제목을, 제목을 잘 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샀다라고, 아까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집을 산 스토리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 되게 보니까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목이 집을 샀으니까 집에 대한 그 지역이 그 배경 사진이 아이인데 아파트로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어, 이런 스토리는 저도 재밌어서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실은 여러분이 쓰신 것들 다 끝까지 한 번씩 다 읽어보거든요. 끝까지 다 한 번씩 읽어봐요. 그래서 저기 오늘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거에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거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지오브레님은 제가 지난번에 봐드려서 올리브님도 랄랄라님 혹시 오늘 쓰셨을까요? 랄랄라님 거 12번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볼게요. 네, 랄랄라님 나의 그림 이야기인데요. 음, 랄랄라님,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글을 쓰기 전에 머리에 마인드 세팅을 하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랄랄라님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 글을 쓰는 동안 독자 한 명을 상상하셨나요? 누구를 위한 글이셨어요? 오디오 되나요? 네, 돼요. 근데 저는 음, 그 블로그 글쓰기의 목적이 음, 누구를 나를 위해 위한, 글을,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아, 음,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목적이 음,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예, 나 음, 자신의 기록이라고 할까? 오, 예, 이걸, 내명 기록,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음, 뭘 상업하거나 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브랜드 수익화 음, 그런 마음이 별로 아니, 거의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무 그런 목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음, 목표 없는 그러니까,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누구를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네. 이 독자가 있는 글이다. 이 글은, 블로그에 있는 글은, 이제, 없을 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말씀해보니까, 예,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저는 이걸 그냥 이 자체 공간이 좋아서 그러지, 음. 저희 하나의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하긴 해요. 예. 그치만 오로지 only me, 나만을 위한 거죠? 근데 너무, 근데 이거를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데, 음, 근데 이제 수위 조절은 해야 되잖아. 이게 일기장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음. 정리하는 그냥 공간? 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누구를, 네. 이 글을 음, 이야기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 그냥 오로지 저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뭐, 행복한 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음,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뭐, 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뭘 써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어, 계속 이걸, 예. 그런데 글감을 생각하는 거죠. 하루 어, 종일. 근데 저도 음, 이 그림에 대해서 쓸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좀 쓰다가 어, 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 말에, 그더 깊은 이야기가들이 있는데, 음, 아직은 그 이야기까지 쓰고 싶지 않는데, 음, 어, 계속 연재하기도 싫고, 음, 갑자기, 그림 이야기가 문득 나온 거예요. 그날 어느 날. 그래서 지금 이게 음, 며칠째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 끝날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 음, 뭐 내일 더 연장이 돼서 쓸 건지. 근데 좀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연재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네. 이야기가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렇게 써다 음, 보니까. 그래서, 목표도 별로 없고, 음, 이거를 남이 읽으면 좋긴 하겠는데, 음, 그냥 나의, 뭐라 할까? 그냥 수첩? 네. 수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꾸준히 일단 70일 쓰는 거에 목표를 그냥 나의 기록, 네. 수첩, 나의 네. 수첩을 꾸준히 적는 기록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방법도 이렇게 되면, 내 삶의 기록이 되니까 나 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스트레스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제가 실은 한 1년 가까이에 매일 쓰는 글쓰기 공간이 있거든요. 오, 온라인에서. 음, 이거 비공개 카페예요. 멤버, 어,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멤버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수위 조절은 멤버마다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교사로서의 삶을 좀 적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참 그게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교실 이야기를 음, 쓰고 싶은데 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님이 글쓰기를 하신다서 한 번도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음, 학교에서 독후감 써라 음, 그러고 뭐 내라 음, 하면 그렇게 냈지 음, 글쓰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음, 실은 좀 다른 시도가 있는 게 음, 제가 같이 있는 올해 선생님들하고 음, 글쓰기 카페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저희 학년 선생님들만 공개할 수 있는 네네네네네, 교실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음, 저희가 8시간, 9시간 하루 종일 에너지 제일 좋을 때 있는 음, 그런 기록을 조금, 그리고 좀 너무 뭐, 좋다. 네, 희노애락을 나누고 싶은 공간이 어, 제가,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글쓰기 카페나 또 이제 지인님이 하는 이 블로그는 음,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공개가 음,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어, 조금 이번 주에 계속 올리면서 음, 점 정리가 되니까 음,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조그만 공간을 음, 오늘 만들어 놓고 온라인에다 만들어 놓고 음,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림까지 연결이 되니까 음, 제가 금요일 날은 계속 예술 교과를 넣거든요. 제 시간표에는 음, 음악 미술 이렇게 넣어요. 국어 이렇게 금요일은 되게 음, 편하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음, 오늘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면서 아, 금요일은 우리 반에 아티스트 데이로 넣어야겠다. 음, 명명이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제 음,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음, 진짜 예술을 금요일은 흠뻑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블로그가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하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명료화된 네, 거예요. 그리고 네네, 명명이 되더라고. 아, 금요일 음, 아티스트 데이다. 네, 근데 굉장히 예술 활동을 많이 글쓰기와 독서, 음악, 미술, 또 체육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네, 그러면 나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음, 굉장히 막 예술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음, 무겁잖아요. 이렇게 약간 정답은 없어요. 예.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음, 똑같은 아이들한테 아티스트를 만들어주고 싶은 너무 생각이, 좋네요. 예, 네, 이렇게 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서 제가 정리가 되니까 또 새로운 음, 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글을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 클릭하게끔 그거는 전혀 생각지는 않아 봤어요, 솔직히. 안 이거 하셔도 돼요. 예, 네, 예. 그냥 네, 네,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네. 우선은 그렇게 채워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글의 방향은 흘러간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아티스트 데이, 아이들을 위한 거, 딱 음, 그렇게 이제 음, 돼요. 음, 아이들을 위한. 근데 이제 아니면 나는 진짜 작가로 갈 거야. 라고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에 따라 내 글의 상태가 바뀌니까 랄랄라님이 지금 내가 딱히 목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음,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음. 딱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예, 예. 그러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뀔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갑자기 글을 다르게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매일 쓰다가 음, 그러면 음, 그때 또 다른 내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요. 저는 지금 이 아티스트 데이트 아이들을 위한 거 아티스트 데이 그냥 열어서 오세요. 계속. 그러시면서 그리고 아까 누군가 드러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날도 있을 테고.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랄랄라님이 무엇을 하시든 다 맞다고 생각되고요. 단, 이 방향을 좋은 쪽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분 더 얘기 더 볼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올리브님이랑 다 했는데, 현정님, 청소년 마음쌤님, 이현정님 거 오늘 혹시 쓰신 거 있으면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 피드백을 드리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잘 쓰셨다고? 청소년 마음쌤님, 혹시 대화 되세요? 대화 어려우실까요? 오늘 마음 기록하셨네요. 오늘 마음 기록이 좀 시처럼, 산문처럼 쓰셨는데, 잘 쓰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죄송해요. 모두, 아, 네. 제가 좀 아파가지고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아, 없어가지고 네네네. 말로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괜찮아요. 네, 이- 잘 쓰셨고, 네. 음, 시적인, 산문적인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 마음 기록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청소년 교육으로 나아가시잖아요. 네, 이글도 이제 그 보니까 학교 집단 상담이나 이게 자살 예방 교육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넣어가지고 쓰셨잖아요. 네, 네.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지금 쓰시는 것 자체에 좀 즐기시다 보면은 최근에 강의 제안도 들어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음 기록 그리고 어린 시절 나를 만나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선생님의 이제 마음쌤이 누군지 또 알 수 있는 글들이어서 네. 저는 마음 선생님이 이런 행복쌤으로 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뭔가 막힘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이렇게 답답하실 때 해결책이 필요하면 연락을 네네. 주시면 될 거고 또 하나 좋은 게 있다면 후기로 아이들의 하나 또 이제 이런 행복쌤 연구소니까 학교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하려면 네. 아이들이 이러이렇게 해서 좋았어요라는 어떤 더 음, 후기 같은 네. 포스팅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문득 들었어요. 네. 상담의 의뢰가 아이들의 이런 성과가 이렇게 더 선생님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어요라는 게 조금 더 하나가 올라가면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 기록을 또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네. 브랜딩이라는 게 시간의 힘이 항상 필요해요. 시간의 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딩 글쓰기나 작가도 실은 시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건 시간의 위대함이더라고요. 음, 왜냐면 다 포기하니까. 다시 많이 포기하니까. 정말로. 음, 정말로 그래서 그 누구죠? 윈스턴 처칠이 그랬잖아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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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명언에. 예,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5년 뒤에 같이 계시면 저희 어, 축하의 뭔가 어, 뭐 커피 타임이나 뭔가 아니면 뭔가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요.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거 브랜딩에서 아니면 뭐 수익화를 하고 싶은 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궁금하다. 음, 제가 없으세요? 하나 알려드리면 인간관계론 책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교에 있을 때부터 대인관계론 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카네기 대인관계론은 뭐 당연하고 사람의 마음을 습득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설득의 힘, 뭐 이런 대화의 기술, 대화의 정석, 뭐 부자의 말버릇은 당연한데 그 진짜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인간관계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보는 게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마주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제가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세스 고딘? 마케팅 구루의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문장을 찾았는데 그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자원봉사자의 정신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원봉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 어,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지극과 정성,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고, 네. 상처, 상처 받아도, 다시 또 상처받은 것을 관통하고 나아가는 힘. 그래서 저도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어, 인간의, 우리 삶이 인간관계의 삶이라서 실은 저는 관계만 잘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지구의 이 모든 마음 힘든 건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가 키인 것 같아요. 브랜딩도.
브랜딩도, 수익화도, 그리고 투자도, 심지어 투자도. 네. 왜냐면 돈 관계로, 돈 문제로 인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때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넓혀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보는 것 중에 좋은 것 중 하나가 조성님이 쓰신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라는 변호사님이 쓰신 건데 이 책도 좋더라고요. 조우성님이 쓰신 거. 이거는 제가 한 작년에 선물 받은 건데 자주 봐요, 진짜. 네. 가끔은 이 책을 카네기 인간관계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보다.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 첫 파트가 그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아, 진짜 힘들죠. 무슨 돌을 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주신 3주차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제가 여전히 또 책을 저도 읽고 마음을 다스리지만, 제가 오늘 이 구절을 깨달은 게 뭐냐면, 음, 무념에 관하여인데요. 무념이 여기서는 플로우, 뭐지? 여기서 무념은 그거예요. 몰입인데, 몰입이라고 하는데, 어, 생각하는 모든 걸 믿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음. 매우 인위적인 사고의 행위를 내려놓고 평화, 사랑, 기쁨 같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하거나 생각하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긍정적 감정이 내면에서 솟아오를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전체 다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게 다 관념인데 그 관념이 모두 우리 사고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평화, 사랑, 기쁨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인 상태의 그 마음에 그래서 어떤 괴로움의 근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사고하지 않아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때 그 몰입이 무념의 상태가 돼서 우주, 우리 자신, 그리고 삶에 아무런 단절이 없어서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사랑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유일한 희망이자 어, 오직 그 생각만큼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빠졌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실천을 해야 또 메아리 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오늘 현재 무념 상태에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진짜 우리 관계 사랑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